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여쭤봤어요. 이번에 고서밋 하시는 분들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되게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와서 박수초리나 이렇게 리더님들 표정 보니까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리더님들처럼 이렇게 그룹에서 진행하는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골드, 그 다음에 이그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인데요. 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결단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사실 목표로 잡고 그거를 성공을 하기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결단이라는 걸 하지 않고 결심해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냥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좀 가장 크게 원칙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 바로 성공하고 싶다면 결단이 필수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네, 빠른 성공을 하고 싶다면 빠른 결단을 하라. 일단 세 가지를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정확한 데드라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마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리더님들 다 어떤 목표나 계획, 또 소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적어보셨죠. 아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서밋을 위해서 모였다 보니까 나 그래도 올해 안에는 고서밋을 성공하겠다. 아마 이 정도의 목표는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나는 고서밋을 내가 언제까지 내가 마무리하겠다라고 나의 다이어리나 나의 어떤 목표적인 부분에 조금 적어놓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렇죠. 아마 있으신데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데드라인을 잘 못 잡아요. 제가 사실 데드라인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내 스스로 확언을 해야 되고 그거를 지켜가야 되는데 이 내가 확언을 했다가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사실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일단은 입 밖으로 안 내고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재작년에 고이그젝이라고 하는 챌린지에서 하는 걸 처음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그젝 되겠지. 올해 안에는 될 거야. 올해 안에는 해내겠지. 안 되면 내년인가? 혼자 약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할 때도 저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메토님하고 다이아님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 지나고 두 번째 기술을 시작할 때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거를 진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확하게 이 데드라인을 내가 잡아놓지 않는다면 진짜로 소정하고 올해 안에는 못 가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데드라인을 딱 잡았던 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멘토님들하고 보통 한 8주 정도 이제 저는 그때 8주 정도 했었거든요. 딱 그 두 다이아님이 되기 전까지 나는 이그젝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그 기한은 사실 잡혀져 있었던 거죠. 거의 한 16주 내지는 거의 20주 안에 내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됐으니까. 근데 그랬더니 사실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내가 일을 대하는 집중과 몰입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왜냐면 해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데드라인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사업의 크기와 속도를 정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리더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앞에 이제 심리학로 골드님이 되게 잘한다 좋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되게 막 허술한 것도 너무 많고 실수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 더 놓치는 거예요. 못하는 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제일 안 되는데 그리고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요. 나는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이걸 고치려고 하지?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잘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목소리 톤이 좀 좋잖아요. 네, 그쵸. 좋죠. 그래서 저랑 이제 좀 대화하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 얘기를 잘하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라는 얘기를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대신 졸리지 않게 재밌게 좀 얘기해야 되겠다. 밝게 얘기해야겠다. 그게 나의 최대 장점이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했더니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식이 훨씬 좋아지고 또 파트너들, 이런 엑스 파트너들하고 계속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처음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전문적으로 다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거 역시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쉽게 정말 잘하는 부분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겠다라고 이제 갔었고요. 그리고 내 스폰서님과의 질 높은 소통이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스폰서님들하고 상담 되게 잘 하실 거예요. 그쵸?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틀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하실 수도 있고 전화를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메랄드 직급의 이영주 스폰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합으로 지금 너무 많은 파트너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과 매일매일 만나서 소통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사실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분하고 매일 만나서 소통을 못하고 매일 이분과 전화 통화를 못한다면 그러면 진짜 알짜배기 정말 질 높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힘든 거 주절주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뭔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얻자.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저하고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딱 둘이 완전히 정해놓은 시간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제가 스폰서님하고 완전히 질 높은 소통을 해요. 근데 그때 소통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되게 질문할 것도 많고 라인상에 막 문제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은 스폰서님한테 되게 얻고 싶어서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폰서님이라면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얘기하실까?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냥 내가 스폰서님한테 질문하고 그냥 스폰서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스폰서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맞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폰서님이 해줬던 게 훨씬 더 나은 방향이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폰서님하고 사실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쵸?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그럴 때 사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예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시나요? 네,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진짜 중요한데 스폰서님이 예를 들어 1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내가 그걸 1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2, 3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날의 소통은 사실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폰서님이 이 답을 1이라고 했는지 그걸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근데 스폰서님 저의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왜 근데 스폰서님이 이걸 1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들어보셔야 되는 게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사실은 스폰서님이 먼저 나한테 정말로 전화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전화 통화했는데 스폰서님 어쩌고 저쩌고요. 라인에서 어쩌고 저쩌고요. 파트너가 어쩌고 저쩌고요.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람인지라 사실은 서로 약간 에너지를 받으려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건데 내가 힘들다 얘기해버리면 사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전화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는 부분인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전화 와서 밝은 얘기하는 파트너랑 맨날 죽겠다 힘들다 나는 시스템 못 간다 얘기하는 파트너 이 두 개의 전화 중에 누구 전화를 먼저 받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스폰서님이 언제라도 나와 되게 통화하고 싶을 정도의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전화 통화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때 있죠.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파트너의 관계라던가 미팅에 대한 얘기들. 그때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뭔가의 오해가 안 쌓여요. 근데 꼭 오해가 쌓이는 게 뭐냐면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잠깐 말을 좀 멈췄다가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좀 결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조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낼 결단입니다. 네, 처음에 보면 시간을 내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정하기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 일이 리더님들 이제 본인의 개인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거죠. 내가 나의 시간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주 메리트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그래요. 다이아 전까지 내 시간을 너무 자유롭게 쓰는 건 그거는 절대 이 일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언제지? 실버 정도였나? 실버 전부터였나? 그때부터 저는 저희 출퇴근 시간을 정했어요. 저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제가 들어오고 싶을 때 자꾸 들어오는 제 자신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출근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는 무조건 나간다. 그리고 저의 퇴근 시간은 일단은 6시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6시 이후에 퇴근하는 날이 지금도 더 많기는 해요. 근데 6시라고 잡아놓고 그 전에 예를 들어 미팅이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경우들 있죠. 그때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가고 집 근처에서 아주 멀리 있는 주차장에다 차를 대요. 아니면 뭐 카페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명단을 좀 찾거나 내가 이제 후속해야 되는 분들 뭐 카톡이나 전화나 그때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퇴근을 하는 거죠.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자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뭐 어리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미 성인이 된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거를 내가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언제든 나의 그 근무 시간을 방해하는 건 누구다? 사실 가족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방학 같은 때. 방학에 아이들은 집에 있으니 내가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엄마는 1시에도 집에 들어갈 수 있고 2시에도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애들은 쫄르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저는 출퇴근의 시간을 조금 잡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리더님들이. 사실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평균 하루에 거의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사실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해요. 야근까지도 하면. 그리고 자영업하는 분들은 8시간, 사실 어떻게 보면 12시간 막 이렇게까지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이 유산화라고 하는 빅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대체 나는 몇 시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시 이제 점검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시간, 스케줄, 하루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시스템에 오시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은 사실은 일하시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착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 파트너들도 뭐 신규 때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사실은 저도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RTS를 가거나 아니면 봉사를 오거나 팬미팅을 가거나 이 모든 시간들을 사실은 일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왜 도대체 수입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했던 시간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내가 일하는 시간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배우고 가르칠 결단입니다. 아마 롤모델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본인들의 아마 뭐 스폰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그룹 안에서 다이아님들이다 뭐 다른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혹시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의 성장만을 보고서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그래요. 네. 그분의 결과만 보고 아우 저분이니까 저렇게 잘하지,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과정을 봐야 돼요. 네. 왜 다이아가 됐는지, 왜 에메랄드가 됐는지, 왜 루비가 됐는지, 왜 저 사람이 퓨처로 지금 승급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일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파트너한테 이제 트레이닝 할게요. 가르칠 결단인 거죠. 네.
저는 저거를 되게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트너들한테 가르치는 부분들. 그래서 왜냐면 일부러 계속 내뱉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 내가 잘한다라고 해야지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거든요. 파트너들한테. 그래야지 생각하고 신경을 쓰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성장하고 싶다면 사실은 이 일 자체가 되게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저처럼 이소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플러스 뭐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제품 미팅을 할 수 있는지 사업 미팅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얼마큼 되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2대1 미팅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제가 적었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아마 스폰서님들하고 아니면 파트너님들하고 2대1 미팅 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파트너가 만약에 2대1 미팅을 이제 예를 들어 잡았어요. 그러면 저는 뭐 거의 대부분 하시겠지만 그 전날 그분에게 오늘 내일 가져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도구 서로 나눠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하고 미팅하기 전에 예를 들면 1시에 미팅이에요. 그러면 이분과 미팅하기 한 1시간 전쯤에 제가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리더님이 오늘 지금 브릿지 하는 역할이 아니라 리더님이 오늘 만약에 미팅을 하는 지금 사업자라면 어떻게 미팅을 하실 건가요? 라는 거를 꼭 물어봐요. 저는. 네.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저랑 미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해요. 어떻게 약간 그냥 멍하게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이날의 미팅은 그냥 스폰서님이 거의 주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는 거. 아무 생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실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언제 자료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물어봐요. 네.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2대1 미팅은 사실은 파트너를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같이 가서 3BC만 끊는다고 사실 그게 그날의 미팅의 성공이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미팅을 하지 않고 내 파트너가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스폰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더님들이 지금 뭐 앞으로 스폰서님과 만약에 미팅을 할 계획이 이게 있으면 미팅 하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오늘 가셔서 미팅 혹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시고 저는 스폰서님 오늘 갔을 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미팅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스폰서님 여기서 제가 보완해야 될 거는 뭘까요? 이거를 서로 물어보셔서 그 미팅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그게 익숙해지고 내가 내 몸에 좀 이렇게 익혀져 있어야지 내 파트너들한테도 제대로 내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네, 파트너분들한테 사업 트레이닝 할 수 있게끔 꼭 안내해 주셔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제 홈미팅에서 저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사업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했을 때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으셨던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말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내가 가르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 복지하는 그 인원들이 많아진다는 거. 네, 그런 것들 네,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결단. 네, 행동할 결단입니다. 다 아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스템 프로모션에 집중하기죠. 사실 지금 유산화에서 그리고 그룹 내에서 프로모션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후쿠오카부터 시작해서 신규 3BC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거라 생각해야지 정말로 내가 활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뎁스 신규 파트너 만들기 네, 여기에 대한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관계십에서 거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키리더 분이 만약에 없더라도 그 밑에 있는 뎁스 파트너하고 정말로 좋은 대화, 그 다음에 좋은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CBA 명단 지속적으로 만드는 건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명단이 사실 점점 줄어들죠. 네, 줄어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막 날아가 버리는 명단들이 사실 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워요. 그 명단들. 근데 다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래 내가 예전에 이랬어. 내가 그때는 되게 부족해서 좀 실수했어. 이렇게 내가 뭔가 사과를 하고 다시 땡겨오는 방법도 그 방법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새로운 명단을 리더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지속적인 그 인맥을 그 명단을 만드는 거에 내가 얼마큼 지금 신경 쓰고 있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모임을 계속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했던 게 뭐였냐면 당근 모임을 해요. 네, 당근 아세요? 당근? 네. 중고거래 하는 그런 당근이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모임이 진짜 많아요. 막 독서 모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 달부터 들어가서 그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정 멤버처럼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임을 만들었을 때 사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와의 지금 관계성을 시잖아요. 그쵸? 일단은 나와 뭔가 관계성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B로 땡겨오고 또 A로 땡겨오고 네. 이러한 인맥을 계속 뭔가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명단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리더님들이 계속 행동하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이거를 리더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해 안에 그리고 상반기 안에 분명히 리더님들이 그 서밋을 가실 건데요. 분명히 그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일들도 너무너무 많겠지만 가끔씩은 좀 힘들 때도 있고 가끔씩은 기운이 살짝살짝 빠질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했는지 그쵸? 왜 이거를 해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 이제 약속을 했죠. 나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가 승급을 하고 어떻게 당신들한테 이렇게 내가 보답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대요. 네, 지금 리더님들이 가장 큰 꿈, 뭐 고서밋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골드, 루비 등등 다 있을 텐데 분명히 이런 꿈이 있어야지만 분명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도 혹시 너무 짧았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질문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럴까요? 일단은 네,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